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선거 결과를 두고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을 더욱더 챙기겠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나온 지금 방책이라는 것이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범죄인들과도 만나겠다. 그건요, 말처럼 영수회담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통령 할 때 영이죠. 호령하다 혹은 거느리다. 크게 봐서 운영하다. 이런 뜻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숫자라는 얘기는 그때는 바로 옷섭입니다. 옷. 한복 같은 경우는 이 팔 밑에 이렇게 길게 도포도 그렇고 여성들의 한복도 그렇고 옷섭 밑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돈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지폐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흉기를 넣을 수도 있고 인명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지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총이나 도검류도 은닉이 가능하겠죠. 자, 지금 맞지도 않는 대화의 수준, 그것도 범죄인들을 잡아놓던 검사, 그것도 그냥 검사가 아니라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토호 잡범 이재명과 함께 대화의 자리를 나선다. 정말 목불인견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장면이 이제 곧 연출이 되리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민생이 뭐길래 민생을 챙겨야 된다고 합니까? 제가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분들께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민생, 말 그대로 한자로 해석하자면 백성민자의 날생자입니다. 즉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누구나 다 생활을 잘 영위하다. 또 편안한 생활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은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발전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자, 경제는 성장한다고 합니다. 자, 국민 소득도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쩐지 먹고 사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늘어나는 교육비, 올라가는 집값, 이로 인해서 가계 부담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또 약탈적인 고리 대금 등 범죄적인 경제 행위로 인해서 서민의 시름이 더욱 깊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소위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참여연대,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이라고 하는 이 참여연대에서 민생에 대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역시 시민연대의 의견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한국형 민생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비용에 과도한 가계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민생 개혁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저지하는 민생의 적은 누구인가? 풍요롭고 생태적인 복지사회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이러면서 참여연대는 민생은 무엇인가라는 진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등장하는 말이요. 민주개혁이 없이는 민생도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양극화를 두고 무슨 7% 몇 퍼센트 성장한들 민생은 여전히 도탄에 빠지고 만다. 또 민생을 잘 돌보면서 생태적인 복지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한반도 땅 위에서요. 이러한 먹고 사는 거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있죠. 어딥니까?
바로 북한 지역에 있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범죄 조직 집단이 은거하고 있는, 즉 북조선을 장악하고 있는 마적단 집단들이 국가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저쪽에서 이와 같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극도로 실현이 되어서 이 지상낙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과연 인간들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북쪽 지역을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나 북조선의 대남 공작기관이 내리는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양들이 예쁘고 훌륭해 보이신다는 말입니까? 정녕 그러십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생은 무엇이고 대통령 윤석열이 생각하는 민생은 무엇일까요? 같은 민생입니까? 자, 지금 과거에는요, 너무나 없이 살고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4월달, 5월달에 보리가 추수되기 전에, 보리가 수확되기 전에는 우리가 보통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배고픔과 함께 정말 처절하게 경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의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또 더 어린 아이들은 보릿고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빵이요, 파스타요, 흰쌀밥에 고깃국, 갈비찜에 생선구이, 온갖 산해의 진미를 다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세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하루에 밥 3끼 먹는 게 어려운 그런 독거노인들, 청소년 가장들 많습니다.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즘의 아이들은 왜 걸어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 타는 게 기본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고프다?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등 따수고 배부른 것이 최고란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을 극복하고자 우리들의 부모님들과 우리들의 조부모님들께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도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고 불의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였지만은 그 뒤를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마련해 놓은 그 고속도로 위에서 정보화 도로, 통신도로, 소위 지금의 이 스마트 통신 문화가 또 갖가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 국가를 다시금 아주 의젓한 반열에 올려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했던 그런 것과 사뭇 다른 무슨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뜻은 무조건 옳다라는 얘기를 한동훈 씨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치에서 선거에서 지면은 민생을 챙겨야 되고 국민의 뜻은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까? 자, 왜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곳에서만 천착해서 민생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자, 저는 일개 시민에 지나지 않고 유튜브에 지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같이 민생의 얘기를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요. 과연 밥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배 부르면 민생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학교에다 내는 등록금이 싸지고 또 주거 비용이 낮아지고 아이들 과외시키는 학원비 등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비가 줄어든다면 과연 국민들의 삶은 좋아지는 것입니까? 자, 지금 이 나라는요, 지금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 덕분이었을까요? 자, 누구 덕분이 아니에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세월을 겪고 오면서 열심히 일한 탓, 그 결과로
오늘날의 이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누구 특별한 사람이 통치를 잘해서 있겠습니까? 물론 건국 대통령 이승만부터 박정희 거쳐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는 비교적 순탄하게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세월이 쌓아놓은 한 40여 년간에 쌓아줬던 그 대한민국의 크나큰 축복은 이후에 30년 동안에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또 그 중간에 노무현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좌익 정권들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형성하면서 그야말로 쇠락의 길로, 즉 멸망의 계곡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마치 늪지대에 발이 빠져서 허부적거리다가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 악어밥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라의 민생은 결국 경제적으로 무슨 주거비가 해결되고 교육비가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또 상대적으로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이러면은 그냥 그것이 민생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왜 물질적인 측면만 생각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 그만큼 머리나 가슴속이 텅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옆집의 친구가 좋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가슴은 공허해지고 가난함이 가슴속으로 막 쇄도해 들어오십니까? 물밀듯이 들어옵니까? 옆집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보다 더 윤택한 경제적 환경을 장만하게 되면은 상대적인 빈곤감에 박탈감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야말로 어디로 숨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긴박하고 급박하며 삶이 초라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지금 민생을 챙기겠다는데 도대체 정신문명의 개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념과 사상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한마디는 고사하고 반마디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먹을 쌀이 있고 고기 반찬이 있고 생선도 있고 나물도 있고 김치 깍두기도 있으며 자, 남부럽지 않게 냉장고에 또 김치 냉장고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식자재와 음식을 보시면서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행복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자, 왜 행복하지 않냐면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가슴속에서는 지향하는 그 가슴에 뜨거운 가슴에 어떠한 내용물들이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현재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저는요, 부정선거 이전에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계몽운동을 2018년 하반기부터 했어요. 광화문에서 또 다른 곳에 세미나를 하러 다니면서 그렇게나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해도요, 저희가 능력이 부족한 탓인지 국민들한테는 전달이 안 됩니다. 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 어느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이 되어 있는 자,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인 자, 그리고 지방의 시장, 도지사, 군수 등등 이런 각각의 형식과 틀에 짜여 있는 직책이랍시고 갖고 있는 자들의 많은 숫자가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부정적으로 불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말을 저는 이 자리에선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정을 저지른 불법을 저지른 증거물 빼박 증거를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고 제 스스로가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이런 SNS가 발달을 해서 수많은 통로, 경로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갖은 이야기들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민생,
민생을 잘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신 문명을, 역사를, 전통을, 우리의 중요한 가치를 민생의 중요한 척도로 삼지 않는 그런 천박한 사고방식과 판단력에 대해서 심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생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 금전적인 것, 돈으로만 환산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라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정녕 국민을 존경하고 국민을 섬기며 국민들의 생사복락을 따뜻하게, 윤택하게 발전되게 할 마음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천박하고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을까요?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불법을 자행한 갖가지 억지 주장을 펴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범죄자, 범법인들과 대화를 하겠답니다. 자, 그러면 지나간 23개월 동안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무엇 때문에 대통령으로 만들어드렸죠? 그동안 피폐된, 파괴된 이 나라의 국가의 질서와 사회의 각종 부조리들을 발본색원하고 일소해서 국민들이 신나게 살 수 있는 사회, 누구나 다 즐겁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저마다의 탁월한 소양과 소질을 개발해서 더욱더 발전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전 것을, 적폐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달라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나와 있는 이재명이가 수준이 너무나 저열해서 너무 저주스러워서 저런 시골 잡놈을 대통령으로 뽑기엔 너무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차악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 나라에는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자, 윤석열은 분명히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당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그 당내의 대표가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와서 겨우 하는 얘기가 민생을 다뤄야 되겠다? 도대체가 그 대통령실 안에 있는 뉴라이트 출신 아이들을 비서관이니 보좌관이 두고서 그런 애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목숨을 걸어야만 대통령 본인도 살고 이 나라도 살 수 있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자세, 목숨 거는 자세가 영 보이지 않습니다. 영 보이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서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무슨 시작부터 잘못됐다. 결혼부터 잘못됐다. 대통령이 되려면 이혼부터 했어야지. 왜 같이 왔느냐. 라는 얘기로부터 해서 온갖 얘기를 통해서 윤석열을 탄핵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런 결기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자, 분명히 본인이 일개 검사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승진을 했고 또 얼마 안 돼서 검찰총장으로 승진할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인사 결정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씨에게 갖고 있는 원초적인 빚, 부채가 있어서 문재인과 같은 사람을 조사에 착수하지도 못했다라면 그 점은 대단히 인간적인 보온을 하는 점에서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와 국민의 눈높이, 지금 한동훈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아주 형편없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금 정치를 안 해본 분이라서 뭐 우왕좌왕했다 그러는데요. 그 얘기는 핑계가 안 돼요. 에? 왜 핑계가 안 되냐면 가장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서울대학교, 그것도 법대를 나오셨다는 대통령 아니에요. 그리고 사법고시를 남들처럼 재수만 해서 붙는 게 아니라 구수나 해서 근근히 붙었던 검사직, 그리고 검사 생활하면서 겪어오고 같이 생활해왔던 특수부 검사 출신의 후배들, 예를 들면 한동훈, 또 예를 들면 박영수 선배,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도대체 뭘 보고 배웠을까요? 자, 지금 당연히 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관위에서 정당으로서 등록 자체를 불허했어야 맞습니다. 왜? 통진당과 강령이 똑같습니다. 이미 불법으로 이적단체로 판시되어서 사회적으로 이미 제적 처분을 받은 통진당과 똑같은 강령을 유지하고 있는 진보당을 정당으로 인정해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헌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얘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일을 국가대표를 어디서 했냐면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을 했던 한동훈이가 그 일이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왜? 이 특수부 출신 아이들이 소위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경영해야 할지를 모르는 애들이에요. 지금 그 돈 가지고 경제 잡범들이나 잡아들이고 아니면 기업 총수들 목이나 자르고 깜빵 보내고 뒤에서 칼질이나 했던 이런 애들이 공안 업무라는 거 알겠습니까? 간첩들, 공산주의자들, 이 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요. 모른다고요. 지금 공안부장 하다 국회의원 하고 있는 정점식이 같은 친구도 물어보세요. 제대로 몰라요. 하물며 유상범 같은 아이들이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진당의 잔당을 제거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잔당을 제거할 업무가 귀찮고 시간이 걸리고 어려우니까 못하게 막은 게 누구예요? 우병우였다고. 당시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있는 좌익들, 간첩 세력들, 북의 평양의 대남 공작기관에 지령을 받는 이런 조무래기들에 대해서 마땅하게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어디서? 국가기관에서. 그것도 어디?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 이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무질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역사를 돌아다 보십시오.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일례를 보면요. 고속도로 누가 깔았죠? 박정희 대통령이 까셨어요? 그때 고속도로 깔면 안 된다고 공사장에 나와서 들어놓고 깽판 쳤던 게 누구예요? 김대중과 김영삼 같은 정치 건달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 이 스마트 기계들, 컴퓨터 잘 쓰고 계시죠? 그 정보 고속화도로를 깔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김대중이가 깔았습니까? 김영삼이가 깔았습니까? 누가 깔았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까셨어요. 당시에는 또 오명 장관처럼 아주 그 걸출한 그런 능력 있는 분이 그 업무를 또 맡아서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정보 고속화 도로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 누구예요? 좌파 언론들이에요. 그리고 좌파에 경사된 그런 철딱선이 없는 그런 인간들이 가장 많이 누리면서 온갖 SNS를 통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또 남들을 중상모략하는, 폄훼하는 일들을
이 스마트 기계로 퍼날르면서 가장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 가운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 나라의 정보화, 산업화, 근대화, 현대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건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면 살인마다. 광주의 시민을 살해한 살인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주 사건도 잘 모르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에요. 수사하느라고 바쁜데 언제 시간이 난다고 광주 쪽에 내려가서 그런 지시를 내리고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는 1980년 4월 달에 중앙정보부장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임명하면서 취임사를 했던 전두환 대통령의 중앙정보부장 취임사가 나왔어요. 분명히 보면 그 공개된 자료에 보면요. 빨간 글씨로 대외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외비는 confidential이나 secret과 같은 2급, 3급 비밀에 소속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나 밖으로 들고 나서 공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마도 국정원장급의 사람이 그런 거를 갖고 나오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일반 평직원들이 얘기했으면 당장에 구속 내지는 파면을 시켜버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국가의 질서가 지금 어지럽혀지고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은 그런 사람도 친구의 아버지라고 떠받들고 있나요, 아직도? 중앙정보부 문건을 누가 들고 나와서 세상에다 공개를 합니까? 어떻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저도 그러면 황장엽 선생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맨 놈은 모가지가 날아갈 텐데 그런 얘기 함부로 해도 될까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될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 질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국법 질서가 형해화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난파선이 아니라 물에 다 가라앉았습니다. 물속에 가라앉아서 없어졌어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조직들을 왜 두고 봅니까? 대통령께서는 진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만 충성을 하시는 분입니까? 지금 이번에 총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한 것으로 입증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더라면 아니라고 한번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찰에서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저를 고발한 걸 이제 다시금 와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11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개정보 청구를 하겠다 그러고 청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도 그게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나라가 질서가 얼마나 지금 엉망이 돼버렸냐면요. 제가 있었던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김규현 전 원장이 일을 못하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 좀 열심히 하라고 제가 방송 통해서 얘기했더니 저를 고발을 했어요. 누가?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저하고 같은 방에서 일했던 동료가 이제 퇴직한 후에 뭐 할 게 없으니까 어디 대사라도 한번 나가보려고 아마 김규현 국정원장한테 아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공작관 TV 하고 있는 최수영이를 고발해서 입을 틀어막아야 된다고 마치 국정원장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모양새를 했겠죠. 그러나 그 녀석도 집에 갔고 김규현 전 원장도 집에 갔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 자들이.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지금은 얘기를 안 할게요.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이제는. 왜 가치가 없죠?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돼버렸잖아요. 그걸로 문재인이가 원했던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국정원을 없애는 형이화시켜버리는 것이 거의 지금 완성이 됐잖아요. 자, 남아있는 애들이 밥만 먹고
화장실만 갔다 오고 하는 일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됐는데 대통령은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하고 뭘 실수를 했고 뭘 안 했는지를 민생이라는 말로 컴프로마이징 하면은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게 MB 정권, 이명박 정권을 망가뜨렸던 뉴라이트 계열의 아이들이 당시 청와대에 있으면서 MB 정권을 몰락시켰던 가장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자, 지금 뉴라이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꿀단지를 뺏겨서는 안 될 텐데 하면서 이제 살아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지금 눈에 뚜렷하게 지금 보입니다. 모 교회의 목사님이 이 보수계를 갖다가 정립해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를 중점으로 삼아서 뭘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소위 말해서 난파선을 탈출하는 쥐들의 행렬이 이번에 엑소더스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MB 시절을 봤잖아요. 얼마나 비열하게 놀았는지. 저는 MB 시절의 국가정보원을 저는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시절의 국가정보원, 저의 고향이지만 원장부터 해서 관심이 국가안보에 없었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정말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까지 벌어졌던 거예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뽑았던 국민들은 전부 다 개, 돼지들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개혁, 민생 이런 거요. 언어적인 조탁, 언어적인 혼란, 언어적인 조율, 혼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보수와 진보라는 말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공산주의의 다른 이름, 인민민주주의. 그것의 또 다른 이름, 민중민주주의. 그것의 또 다른 진화된 이름, 진보적 민주주의. 모두가 다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대척에 되는 자유민주 세력들을 보수라고 이렇게 회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수들은 어떻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들의 이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지를 빼앗기는 데 기여했던 게 보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 보수는요, 좌익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유민주 세력이라고 얘기하십시오. 결코 저들의 용어 교란 전술, 용어 혼동 전술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민생에 대해서 이 물질적인 민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없어도 국무총리 없어도 장관까지 거 없어도 기업들이나 일반 개인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당신들은 적어도 국민들이 내어주는 이 혈세를 갖고 밥을 얻어먹고 빌어먹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부터 다. 그런데 국민을 섬길 줄 모른다. 자, 국민을 제대로 섬기려면 뭘 해야 되죠? 나라의 국가 안보를 올바로 지키고 나라의 경제가 망가진 경제,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망가졌어요. 그 경제를 되살리는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방기했어요. 지금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인가 나온 얘기가 바로 루마니아의 영부인과 함께 국빈 방문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외교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획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의 그 1차장이라는 그 김태우가 아마 그런 계획을 짜고 외교 전문가가 있는 외무부의 의견도 묵살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모양인데 대통령께서는 그런 자들의 짜여진 일정과 즉 눈과 귀를 가리는 달콤한 소리에 속아서
또 해외 출장이나 나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제가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북도 지금 변하고 바뀌고 있다 하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끝나는 앞으로 3년 후가 되잖아요. 핵무기가 250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도 NSC 회의 열고 성명서 발표하고 규탄하면서 입으로 옹알거리고 있을 겁니까? 그따위 일을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라고 감히 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대통령실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거기가 뭐 여러분들이 잘나서 앉아있는 줄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어쩌다가 빌부터 먹고 아첨 잘하고 교원용색을 떠는 놈들과 있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무슨 수석 비서관이다 보좌관이다 행정관이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국민에 대한 빚쟁이들입니다. 빚쟁이. 국민들에게 지고 있는 그 부채를 온당한 방법으로 멋진 방법을 통해서 갚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정책과 일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국민들의 심정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국민들이 평안하게 일상을 사실 수 있게끔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조차도 안 하면서 앉아갖고 월급이랑 타먹는 정말 플라나리아 거머리 같은 그런 더러운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후손과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따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범이, 조직폭력배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민생과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요. 단순하게 이 민생의 발전과 민생의 재고, 변화는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역사의식, 올바른 사상의식, 올바른 이데올로기관을 갖고 있어야만 등 따시고 배부른 민생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모르면서 이 나라의 역사도 모르면서 개, 돼지보다 못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무엇이라? 장관이라? 총리라? 대통령이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국민의 뜻을 받들고 섬기려면 정말로 본인들부터 오늘 일요일이에요. 개과천선하게 바라요. 이 개과천선 못하면요. 나중에는 무상급식 일식 3찬 국립호텔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신들 바짝 차리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진짜 사생결단을 하고 봉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로부터 돈 받으면서 뭐 위국 헌신한다 이따 헛소리들 하지 말기 바라요.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국민들을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